퇴고가 중요합니다. 아, 글 잘 썼다 그러면서 뿅 보내면 안 돼. 글 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퇴고입니다. 퇴고. 몇 번씩 퇴고할수록 글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글 잘 쓴다고 쭉 샌드 단추.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이제 소리내서 읽어봐야 됩니다. 퇴고할 때는. 김어준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그의 교통방송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숫자가 30만을 넘어섰다. 4월 9일에 시작하는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을 넘어섰다. 엄청난 속도였다. 아, 별로 리듬이 안 좋네. 엄청난 속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이목을 끈다. 청와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단골 출연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신설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날짜가 빠졌다. 이거 다 외워 또. 세월호 7주기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4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단골 출연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신설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적어도 청원에 나섰던 사람들에게는 청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청와대의 신속하고 분명한 간접 답변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를 두고 다시 야당에서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으니 김어준 논란이 생태탕 논란에서 김호란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된 꼴이다. 근데 언론사도 최쌤 글을 그대로 실을까 걱정돼요. 저는 이미 좌표 뭐라고 할까요? 비빌 언덕을 대한민국 담론 지형에서 이미 루키가 아니잖아요. 이 책을 내므로써 제가 어떤 포지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자리, 내 루키 자리를 뭐라고 해야 돼? 자리를 확실히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제 글 그대로 실립니다. 언론사에서 손댈 의사도 없고요. 이런 글을 원해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한 거예요. 김어준 논란이 생태탕 논란에서 김호란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된 꼴이다. 김어준을 사실 그 주간지에 주기 아까워. 이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딱인데 김어준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은 그가 사회적 면책 특권을 누리는 언론 도박꾼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김어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이 없는 것은 그가 사회적 면책 특권을 누리는 언론 도박꾼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도박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김어준 논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박꾼은 1. 감으로 승부하며 2.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에 올인한다. 도박의 자원은 자기 돈이고 도박의 말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패가망신이다. 김어준의 사회적 언행은 도박꾼의 첫 2가지 특징을 완벽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는 과학적 합리성 대신에 자신의 감을 믿으며 일단 감이 잡히면 다른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의 선택에 올인하며 중간에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똥꼬집을 부린다는 얘기죠. 한 번도 똥꼬집을 꺾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도박꾼과 다르다. 그가 도박에 사용하는 판돈은 자신의 사적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다. 판마다 올인해서 돈을 모두 잃어도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들먹이며 끊임없이 판돈을 대주는 사회적 세력이 존재한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그가 아직까지 패가망신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돈 대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 절대 망하지 않죠. 무슨 미친 아이템에 돈을 박아도 무한정으로 예를 들면은 아랍 국부 펀드 같은 데서 무한정으로 돈을 대주면 절대 여러분 사업은 망하지 않죠. 같은 이치입니다. 김어준은 사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감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의 억견이 아니라 그의 자백이다. 그는 끊임없이 무학의 통찰과 감각을 내세웠다. 그가 2011년에 쓴 책
닥치고 정치의 73쪽을 보자. 그래서 난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이 유일하게 대결 가능하다를 넘어 문재인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긴다니까 씨바 두고 보라고. 이게 73쪽의 이 문장이 김어준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한 거죠. 이긴다. 이긴다니까 씨바 두고 보라고. 이게 다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예의 방법과 수단과 리소스가. 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냥 자신의 감이 이긴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에 베팅하라고 요구한다. 결과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2012년 대선 패배였다. 결과로 돌아온 것은. 하지만 아무도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선 패배 이후 김어준은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나? 선거 부정론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감이 틀린 게 아니며 선거에 진 것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의 감을 믿고 선거 부정을 열심히 이야기했다. 선거 부정을 떠들었다. 무한정 판돈을 대주는 과정이었다. 죽이죠. 그걸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스키미 야마가 도박꾼에게 무한정 판돈을 대주는 과정이었다. 이런 사이클은 김어준의 언론활동 내내 이어졌다. 황우석 때도 그랬고 정봉주 때도 그랬고 윤지호 때도 그랬다. 황우석, 정봉주, 윤지호 자리에 들어갈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에 세월호가 빠졌네.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 다수가 김어준에게 무한정 판돈을 대준 세력이었다. 이렇게 오래 바보짓을 하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따른 트라우마에 크게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크게가 좀 이상하다. 김어준이 그 당시에 맸던 검은 넥타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끊임없이 믿고 싶게 만들었다. 일이 거기에 이런 연유와 맥락의 생각이 닿으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씁쓸해질 것이다. 이렇게 무한정 판돈을 대주는 세력이 존재하면 도박꾼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 시쳇말로 간이 붓게 된다. 이런 게 헷갈릴 때는 붓다 사전 찾아봐야 돼. 간이 붓다. 틀렸네 역시. 맞네. 시옷이 맞네요. 갈수록 간이 커지게 되어 과학과 이성과 비판과 견제와 검증을 점점 더 무시하게 된다. 진영의 승리라는 목적만 내걸면 어떤 헛소리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 그리하여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에서까지 감에 의존하고 하나에 올인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 건강, 재산이 걸린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의, 감에 의한 올인을 택했다. 국민의 생명을 건 도박을 한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당연히 코로나19 백신처럼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이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개진되는 공적 담론의 마당을 열어야 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한 가지 의견만을 선택했고 그에게 50회 출연이라는 파격적인 마이크 대여를 했다. 이전의 그의 올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틀린 쪽에 모든 것을 걸었다. 현재 백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는 김호란 교수의 이와 같은 마이크 독점이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호란 교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이크를 독점해서 쏟아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 2번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김호란 교수는 연말까지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발언했다. 결과는 어땠나? 나왔다. 그것도 여러 백신이
나왔다. 여러 백신이 나오니 2020년 10월 10일에는 말이 이렇게 바뀐다. 만약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택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더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달락 처음에 말했듯이 김호란 교수는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연발했다. 그런 사람에게 50회 출연이라는 특혜를 베푼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 김어준이었다. 사회적 자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한 것이다. 사회적 공적 자원을 판돈으로 무한정 공급하면 도박꾼만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라 판돈을 제공한 존재도 함께 패가망신한다. 개인의 패가망신을 막아주다가 집단 전체가 거대한 패가망신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김호란 교수의 방역기획관 임명이 그런 도정의 결정적 상징적 사건이 될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도박꾼의 말로도 패가망신이고 도박꾼 후원 세력의 말로도 패가망신이다. 최순실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큰일 났네. 분리해야 해. 분리 안 하면 다 죽어. 덧붙일 게 없네요. 끝.